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단계 학습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과 실기 강의를 수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2단계 학습으로 실버꽃 TV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수강한 이론 부분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만을 요약해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이론, 실기, 실습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 실버꽃 TV가 여러분들을 합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에서는 입소 전에 시설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안내책자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에서는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및 비용을 공지하고 운영 규칙을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여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입니다.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설에서는 노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은 머리 모양, 의복 등 개인 생활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반되는 문제 사례입니다. 할머니가 머리 모양을 남자같이 커트했다고 요양보호사에게 투덜거리는 것. 시설에서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은 개별화된 서비스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머리, 개인 물품은 개별의 의미입니다. 개별 서비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비상벨 등 비상연락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위반되는 문제 사례입니다. 입소 전 침대 생활을 한 대상자에게 침대가 허리에 좋지 않다며 무조건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게 하였다. 이것은 안락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설장이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노인의 건강 상태와 재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무선 전화기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 어긋나는 사례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방을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을 한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 이것은 비밀보장 권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어긋나는 사례입니다. 첫째, 대상자가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발로 찬다. 그러나 동료 노인들은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셋째,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폭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폭력, 존엄성 무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어긋나는 사례입니다. 대상자가 자식들이 자주 오는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유난히 친절을 보인다고 언짢게 말한다.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차별이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에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배회 중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손과 발을 묶어놓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제를 당하고 있다. 묶어놓는 것은 신체 구속에 해당되는 나쁜 행위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에서는 개인적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대상자가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시설에서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지만 저 사람한테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 약이 안 좋은가 봐 못 되먹은 봉사자야 라고 화를 낸다. 이러한 마음에 들지 않는 머리 파마 사례는 건강과 서비스 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에 어긋나는 사례입니다. 치매 대상자 큰아들의 요청으로 시설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입소한 지 2달 정도 지난 후 둘째 아들이 가족끼리 합의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자신이 사전에 상속받기로 하였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요양보호사는 특별한 의심 없이 통장을 내주고 확인서를 받아두었다. 대상자의 재산은 대상자의 것으로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갖습니다.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에 어긋나는 사례입니다. 대상자가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보다 늦게 시설에 도착할 때마다 식은 반찬을 먹었다. 시설에서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다. 식은 반찬을 먹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들에 관해 대상자는 직접 또는 건의함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에 위배되는 사례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가족에게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할 때 대상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원시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인 스스로 입원하고 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입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에도 노인학대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에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첫째,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한다. 둘째, 집에 들어오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셋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나 식사 등을 단절시킨다. 넷째,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킨다. 이 모든 것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식사와 약물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첫째, 노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다. 둘째,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셋째,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성 교제를 방해한다. 넷째, 종교활동이나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다섯째, 친구나 친지들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정서는 정신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 사례입니다. 첫째,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둘째, 성적 언행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첫째, 노인의 허락 없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둘째,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서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 납부 서류가 발견되었다. 셋째,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넷째,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금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경제적 학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 사례입니다. 첫째,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둘째,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셋째,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넷째,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다섯째,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방임이라는 것은 그냥 놔둔다는 것입니다.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행위가 방임입니다. 자기방임 사례입니다. 첫째,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하여 건강 상태를 악화시킨다. 둘째, 스스로 가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셋째,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넷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자기방임은 의식주, 의료 등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첫째,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둘째,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한다. 유기는 노인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노인학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첫째,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둘째,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셋째, 의료기관에서는 학대 판정을 위해 의학적 진단을 한다. 넷째, 법률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의 후견인을 지정한다. 다섯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즉 시설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다. 물론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등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수고하셨습니다.